자, 나라박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좀 있는데요. 방향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치권 내에서 탄핵 얘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이 기사는요. 표현의 자유, 또 다른 권력, 물음표가 찍혀 있죠. 트럼프 SNS 탄핵 후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후폭풍. SNS 탄핵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좀 이상한 글들을 썼잖아요. 약간 뭐가 선동하는 거. 그래서 이 SNS를 운영하는 이 업체들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못 쓰게 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SNS 탄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트위터 주가가 급락을 했고 시총이 확 줄어든 거죠. 그 시장 반응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관련 콘텐츠도 없앴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상한 주장을 했다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영구 정지, SNS 탄핵을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이의 제기입니다, 지금요. 국제사회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SNS, 이른바 이 온라인 쪽의 플랫폼 업체들이죠. 이거 권력입니까, 당신들? 이렇게 또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거대 기업의 심행사가 시민의 삶 침해를 할 수도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례지만 만약에 다른 경우도 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퇴출 SNS의 역풍. 메르켈 독일 총리, 이거 표현의 자유 위협입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업체들, 이거 검열 아닙니까? 다른 모양의 검열입니다. 이런 반발이 일부 있어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되고 있다. 이런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인 교수, 네. 이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어떤 반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기행을 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은 별도로 두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건전한 논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감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기이한 행동, 그리고 그 기이한 행동을 넘어서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선동을 통해서 예. 미 의회가 점령당하는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선동들을 특히나 더 많이 가져왔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도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콘텐츠를 다 삭제하고 여기에 대한 영구 계정까지 다 폐쇄해서 이 사람에 대한 추가적으로 SNS 활동을 아예 자제시켜버리게 된다면 예. 또 다른 기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극악하게 극단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사람들을 계정을 운영하게 되는 사실상 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검열하면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들을 침해하는 뭔가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더 크게 적용되고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권력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그래서. 방식으로 지금 트위터 등에 대한 주가들이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활동하게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 요건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기업에게 보다 많은 권한들이 행사되게 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활동들을 침해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문제제기 경고를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아닌가 싶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짜뉴스 등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온라인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기준 없이 누군가가 힘의 논리로서 이것들을 찍어 누르게 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한 가지 교훈을 좀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SNS가 일상에서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재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제재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 때는 공익 여부, 침해와 이익 여부를 따져서 법원을 통해서 사법 작용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빅테크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신하고 고문님.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전체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자유고 예. 그것을 국가의 시스템인 법률로서 해야지 사기업이 자기 자의적으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이런 빅테크들이 이제 하는 부분들은
SNS 플랫폼에 있어서 과도한 그런 면책을 부여한 통신품위 유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폐지하는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후폭풍이 오는데 자 주가가 왜 6% 떨어지느냐 예. 이런 식으로 빅테크들이 가면 분명히 정부에서 거기에 걸맞는 규제를 할 거다. 그런 다음에 바이든 지금 당선자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는 너무나 커진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분할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향후에 분명히 강화된 법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저렇게 반응하는 규제가 거거든요. 세질 우려가 있다. 그 걱정을 미리 한 거군요, 지금요. 강화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다른 권력으로 올라오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분명히 이거는 참고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 문제는 진짜로 법률로서 정하는 부분들로 가야지 지금 뭐 계속 자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뭐 나쁜 마음 먹고 바이든의 개정을 뭐 폐쇄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들은 진짜 사기업의 자의적 판단에는 절대 맡겨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좀 고셉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라고. 그리고 뭐 그 기업들 쪽에서 좀 긴장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반발이 있으면. 뭔가 좀 약간 정치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